네, 안녕하세요. 허양리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죽이는 글을 정말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을까? 그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메일 주소요. 그리고 페이스북 주소랑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들 맨 아래 스타트업 클래스 코리아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소개는 나중에 구글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유니콘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션은 그래요. 일단은 어떤 웹사이트를 굉장히 잘 리디자인, 잘 기획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괜찮은 상품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제품 소개를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SV 리붓이라는 SV 리붓 이 사이트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약간은 좀 올드한 스타일의 그런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차피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팀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 캠프랑 인턴십이랑 잉글리시 캠프, 미디어 캠프, 테크 투어, 액티비티 투어 등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에 이미지들도 보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뭐 이베이, 뭐 기타 등등 뭐 액티비티 투어도 하고 굉장히 많은 뭐 게스트 스피커와 워크샵, 피칭, 발표를 위한 워크샵,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숙소나 그런 이제 공간들 소개 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올드 패션드하다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근데 너무 많아서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진 않네요. 그리고 사람들 이걸 운영하고 있는 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갤러리 지금까지 어떤 활동했던 사진들을 올려놨고요. 뭐 페이지별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해커스 렌치에 연락을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편을 프로젝트에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어쨌든 뭔가 새로 만들어줘야 될 때 항상 이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렇게 고치는 게 나을까? 저렇게 고치는 게 나을까? 굉장히 많은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들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한다고 해서 요청을 준 클라이언트 아니면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많이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불분명한 것들인지 많이 캐물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그 어떤 글을 쓰든지 글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한번 예, 미리 한번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용들을 적기 시작해도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조별 과제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어떤 리포트 쓸 때 그러잖아요. 뭐 뭔가 첫 파워포인트 첫 장부터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가 그냥 문서를 디자인만 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뒤에서 쓰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을 때 그럴 때는 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고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내용들을 일단은 팩트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자, 좋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베이스드 온 팩트, 그죠? 일단은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어떤 얘기할 거리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사실은 없는 걸 지어낼 수는 없고요.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약간 언더밸류드 돼서 어찌 보면 가치가 좀 떨어지게 설명돼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팩트 자체도 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더 필요해요. 그러려면 예전에 어떻게 해왔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그냥 메모장, 지금은 저는 구글 닥스라는 도구를 쓰고 있지만 메모장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에버노트가 됐든 뭐가 됐든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단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어떤 웹사이트가 됐든 상품 소개 페이지가 됐든 그런 설명하는 글들을 쓸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세요. 먼저 어떤 표현을 할지, 어떤 형용사, 어떤 미사 여구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쓰여져야 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게 보고서가 됐든, 그러니까 상사를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가 됐든, 어떤 뭐 고객이 됐든지 간에 고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냥 제가 정말 많은 스타트업 대표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제품들의 진짜 타겟은 누구냐고. 진짜 중점적인 타겟은 누구냐고. 그러면 30대부터 50대 여성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거의 한 1000만 명 보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 타겟, 진짜 핵심 타겟이 누구냐. 그죠? 실제로 이 타겟이 불분명할수록 글들은 산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글들은 타겟이 불분명할수록 뭔가 웹사이트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보고서가 되었든지 사실 리포트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보시기 위한 내용이죠. 조교분들이나 교수님이 보기 위한 내용들인 거고 어찌 보면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한 글은 아니에요. 자, 내가 어떤 브런치에다가 글을 올린다. 아니면 미디엄 같은 사이트,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다. 이거는 타겟이 분명해야겠죠. 사실 네이버 블로그면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타겟이 불분명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글들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맛집은 오늘 맛집 블로그 누구가 소개드릴 맛집 무슨 동 맛집 무슨 동 맛집 네 횡성 한우 맛집이라고 소개해놓고 그 다음 날은 저기 인천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죠. 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신뢰를 할까요? 그냥 검색해서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잘못된 글들 그리고 이제 글 쓰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팩트를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글들을 쓸 타겟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고민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막막한 것들은 좀 많이 떨쳐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할 건 없고요. 네. 간단하게 일단 먼저 써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핵심만 먼저 적어보고 핵심 중에서도 이걸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의 우선순위를 정리를 할 거예요. priority. 네.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썸하고 골저스하고 뭐 그레이트하고 어메이징하고 팬타스틱하고 뭐 하여튼 그런 표현들은 맨 나중에 적으셔도 됩니다. 맨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심심하다 그러면 뭐 펀치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의 후킹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나중에 정리할 때 그때 필요한 거지 사실은 글을 먼저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떤 문서를 읽고 있으면 폰트는 뭘로 할까 뭐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할까 뭐 내용들은 이거 형식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유니콘 클래스 학생들한테도 이메일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 생각을 뭔가 조리 있게 먼저 표현하지 못하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쓰고 실제로 저도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화장실 갔을 때나 아니면 뭐 또 잠깐 짬날 때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런 연습들이 여러분들 글 쓰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간 아끼기 위해서 패치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워크샵 앤 프로그램 플레이, 테크센터, 해커 도조. 사실은 이분들은 실리콘밸리 있는 분들이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신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죠. 그죠? 사실은 원래 기존의 이 사이트의 타겟은 학교나 대학교들이 어떤 뭐 글로벌 진출, 뭐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그런 것들 통해서 실리콘밸리 왔을 때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던가, 아니면 정부기관들 통해서 어떤 창업가들,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중역들 오셨을 때, 그러면 스탠퍼드나 아니면 버클리 같은 그런 좋은 학교들의 MBA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업무들을 하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의 페이지들을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 브랜드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을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밥 로스라는 선생님 아시죠? 예, 그림을 그립시다. 참 쉽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일단 먼저 쭉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조금 드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찌 보면 갤러리에 있는 내용들, 어찌 보면 메인 what you offer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보다도 our people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전체 분량으로 따졌을 때 이런 것들 균형을 굉장히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일단은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골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뭐냐, DTI 아카데미라는 그런 브랜드로 사실 이거를 컨버팅해서 한국 쪽에서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DTI 아카데미라는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건데, 자,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에이시안 에듀케이티브 에이시안 임원들을 위한 이런 이제 비즈니스 스쿨 같은 MBA 같은 거죠. 그런 코퍼레이트 리더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영 디자인 앤 테크 스쿨, 어찌 보면 조금 어린 고등학생이 됐던 아니면 조금 그 대학생이 됐던 조금이라도 더 먼저 실리콘밸리나 이제 이쪽 테크 업계들을 먼저 만나보고 해보려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아예 주니어 컨설턴트 부트캠프라고 실제로 딜로이트나 이제 메이저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주니어 친구들한테 진짜 경력 같은 신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3개 정도의 프로덕이 있는데, 그럼 이 프로덕이 정리된 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각각 개별적인 타겟들 때문이에요. 자, 아시안 임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젊은 창업가들과 리더들, 어찌 보면 학생들을 대상할 것이냐, 아니면 역시 비슷하게 주니어 컨설턴트 부트캠프를 할 것이냐. 자, 이 3개 정도에 대한 상품으로 지금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 잉글리시 개프 이런 것들은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그건 없는 거고요. 다만 각각 개별적인 기존 상품들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내용들을 일단 위쪽으로 일단 좀 가져와 봅시다. 일단 우리가 뭐 하는지 가장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테크 캠프, 여기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라이크 멀티미디어 월 게임 월 드론 테크놀로지, 사실 너무 내용이 많네요. 네.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사실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일단은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들을 먼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뭐 어찌 보면 테크놀로지 스쿨,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스쿨, with the world's most innovative 테크놀로지 회사들, 뭐 나중에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상품군 자체를 했을 때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은, 인턴십 잉글리시 캠프 이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두 번째 영앤 디자인 테크 스쿨 그쪽으로 넘어갈 거죠. 영 디자인 앤 테크 스쿨, 뭐 이름은 뭐 나중에 어차피 정해지겠죠. 네. 그리고 뭐 미디어 캠프가 있는데 봅시다. 테크 캠프는 아까 했고요. 테크 앤 미디어. 봅시다. 인터랙티브 뭐 서치스, 웹 디자인, 디벨롭먼트. 사실 이거는 그냥 테크 캠프에 합쳐도 될 내용이죠. 테크 투어는 역시 앞에서 얘기한 비즈니스 스쿨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액티비티 투어,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학생들이 와인 투어 갈 것 같진 않고요. 뭐 봐서는 뭐 바이킹이나 하이킹 이런 것들은 뭐 첫 번째 제품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괜찮은 내용들 한번 뽑아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TV나 아니면 TVN 미디어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 테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9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렇다고 오토모티브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테슬라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커넥티비티, 이거를 좀 하드웨어 쪽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커넥티비티라는 얘기들 할 때 사실 연결이죠. 소셜 미디어 그런 얘기들 할 때 할 거고요. 테크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 애플이 있겠죠.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은 뭐 구글이나, 미안해요, 구글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 인터넷 서비스 위주로 제공을 하니까요.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인텔 같은 테크 프로덕트, 인텔도 요새 말이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꽤 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탠퍼드도 있지만 UC 버클리 같은 경우도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일단은 키워드들만 먼저 정리해 보자고요. 그리고 UC 버클리 비즈니스 스쿨, 하스라고 하던데. 자, 이런 학교들 연계. 그러면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 이런 키워드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말고도 또 없나? 하여튼 밑에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대충 한 것 같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이거는 되게 부차적인 거여서 이거는 넣을지 아닐지는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생각나면 넣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리고 밑에 한번 보죠. 어떤 메인 카피들로 설명하는 것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메인 카피들로 워크샵, 그죠? 플러그인 센터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도 있으니까. 자,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는 뭘로 유명할까요? 디자인 싱킹이죠. 네. 디자인 싱킹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그죠? 비즈니스 인사이트. 자, 그리고 또 정식 학교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라는 팀 드레이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인데요. 이 친구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오리지널 오브 페이팔 초창기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프로그램 플레이 센터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죠? 페이팔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고, 페이팔이 없었으면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우주에다가 저걸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 만들기 전에 페이팔을 이베이한테 팔고 나서 그 다음에 했었고요. 그러면 커머스와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베이가 있을 거고요. 애머전. 네. 얼마 전 셰프 베조스가 포브스 선정 부자 1위로 올라갔죠. 네. 자, 해커도조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스타트업 스프릿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코워킹 스페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도 행사가 있어서 가봤었는데 굉장히 시설 자체는 험블해요. 네. 페이스북, 트위터, 그렇죠?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테크 프로덕트, HP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데이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새는 윈도우랑 오피스만 파는 회사 아니에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을 굉장히 예전부터 잘 팔아왔던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애저라는 플랫폼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있겠죠. 오라클도 요새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라클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접속합니다라는 PPL을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시리즈에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사실 뭐 멀티미디어나 드론이나 게임 디자인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 같고요. 드론 테크놀로지, 뭐 날리는 게 기술은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드론들을 항법 에어로다이믹적인 이슈들이나 이브리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내용들은 어쨌든 테크 투어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액티비티 투어도 일단 이건 너무나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일단 빼도록 할게요. 게스트 스피커스, 워크샵, 피칭. 자, 어쨌든 뭐 브레이크 너무 심심하니까 이게 또 이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것들이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워크샵 워크샵 for something, 네, something else.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저 프로덕트에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에 대한 것들 한번 해보죠. 이런 것들을 다 적었으니까 그죠? 네. 이것들은 학교에 대한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전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한 거지만 해당되는 업체랑 꽤 오랜 시간 얘기한 것들 중에 뭐냐면 cultural difference. 문제가 뭐냐면 differences, 이게 맞나? 하여튼 whatever, 아닌가 본데요. 네, 좋아요. 일단 difference라고 적고 나중에 붙입시다. 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네. 자, 봅시다. 일단 인턴십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결과물일 것 같아. 이 과정의 결과물일 것 같고, 어쨌든 부수적으로 인턴십 월 인턴십 같은 경우 보통은 커리어 패스를 위한 것들인 거고, for 커리어 또 뭐가 있을까요? entrepreneurship,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던데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entrepreneurship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 큰 차이를 보여요. 문화적인 차이랑.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유니콘 클래스를 만들게 된 계기도 사실 이거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해왔었어요. 토론 수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내 생각은 왜 다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설득이 없죠. 그냥 하라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 아니면 뭐 중국도 요새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특히 미국이나 서구권 유럽이나 그런 친구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아시안 친구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예요. 어찌 보면 전체적인 단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하고 순종적으로 뭔가 복종하는 조직으로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는 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니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게 팔릴까? 네. 팔릴까? 누군가 살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cultural difference에 대한 내용들인 거니까. 그리고 communication screen English, 이건 당연할 거고, 뭐 internship for career path, 일단 뭐 user experiences and 일단 뭐 디자인에 대한 것들, 디자인 프로텍,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테크를 하려면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유데미나 아니면 코드 아카데미나 그런 데서 개발을 배우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콘스테이츠라는
한국 최초로 코딩 부트캠프를 시작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오진 않아요. 왜냐? 개발자면 굉장히 3D 직종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자, 봅시다. 뭐 소셜 액티비티스, 커뮤니케이션 앤 소셜라이즈 스킬이라고 할게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적어야 되나? 커뮤니케이션이 앞에 있으니까. 자, 어쨌든 친구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결국엔 거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별로 중요한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이게 답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직장 생활 하시더라도 거의 대부분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자기 보스한테 잘 알려주고 그 고민들을 공유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들의 승진과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잉글리시 캠프 이런 것들, 예, 캠프 이노베이션 펠로우십 유니버시티. 자,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생각날 때 구글닥스가 좋은 게 사실 그거예요. 네, 이렇게 막 지워버려도 나중에 복원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니어 컨설턴트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컨설턴트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좋은 직종, 뭔가 고액연봉, 굉장히 몸값 높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컨설턴트라는 직종이 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업무 강도가 세기로도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얼마 있었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 부트캠프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월스탑 컨설팅 펌들, 실제로 뭐 딜로이트나 뭐 KPMG 아니면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뭐 같은 그런 어니스트 앤 영 이런 굉장히 큰 컨설팅 펌에서 실제로 컨설팅 프로젝트들을 하셨던 분들 통해서 이 내용들을 배울 거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크립토커런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는데, 그러면 컨설팅 펌에서는 이런 것들은 시장 리서치들을 마켓 리서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서치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글링을 잘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세부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할 거고, 여기서 아까 앞서 얘기할 것들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를 학생 대상 버전 같은 경우는 누가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대상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조직에 있는 리더들이나 아니면 그 리더급 리더의 아래 리더, 보스 아래 리더, 사실은 테슬라가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넷플릭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고 싶으신 임원들을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필요가 확실해요. 그죠? 이분들은 당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면 그분들 나가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회사들하고 네트워크 형성돼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노베이티브, 네.
뭐 이노베이션 포 디자인 띵킹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 키워드 잘 팔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저는 제 친구들이 아이디어랑 일을 해봤는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디자인 띵킹을 하는데, 생각보다 옆에서 견질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돈 주냐고 저는 좀 툴툴거리긴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op Innovative Industries,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뒤에 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Today, future. 자, 밑에 보시면 어쨌든 Innovative, Automotive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사실 이 회사들 모를 건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앞에 거를 빼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이런 회사들을 만나보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자, 아까 했던 질문 좀 생각해 보셨어요? 디자인 앤 테크 스쿨 아니면 주니어 컨설트 푸드캠, 이거는 누가 봐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executives 뭐냐면 부모들이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가, 예, 그 예전에는 그렇게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덜했어요. 제 때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학도 못 나오면 뭔가 취업을 못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인사, 뭐 대기업이 됐던 아니면 진짜 중견기업, IT 기업이 됐던, 생각보다 학벌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자격증도 따고 계시고 어찌 보면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더 보지, 사실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물론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을 들어간 노고는 인정을 해줘야죠. 그만큼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공부가 정말 쓸모 있는 것이냐,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정말 우리 조직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정말 의구심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사람 뽑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예전에 고졸 출신 친구를 채용했던 적도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오히려 굉장히 유명했던 학교 나왔던 친구보다도 더 총명했고, 그리고 굉장히 밑바닥부터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자, 영 디자인의 테크스쿨, 어찌 보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뭐 탑 컨설턴트나 탑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나 뭔가 비쌀 것 같긴 하죠. 물론 이제 비싸게 받, 최대한 안 비싸게 받도록 뭔가 효율화를 꾀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냥 주변에서, 제가 트레이닝했던 인턴 같은 경우도 조금 당황했던 경우가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군의관이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군의관이시고, 어머님이
의사시죠. 군대 의사시고 어머님이 전업주부셨어요. 근데 어디선가 회계사가 되게 먹고 살기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예, 사실 회계사도 뭔가 집안의 인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영업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아닌 이상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회계사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 그 고민들 하고 계세요. 물론 잘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나가시지만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거래처가 생기면 꽤 오래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자주 바뀌니까요. 점점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거의 모든 학비나 그런 펀딩을 하시는 나머지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나 주변에 엄마 친구 아들 얘기만 듣고 어,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시거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fundraised from parents. 뭐 이거는 이제 너무 한국적인 이슈긴 한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어찌됐든 학비 같은 거는 집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많이 학자금 대출과 그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영 디자인 앤 테크 스쿨 이거 같은 경우 페런츠가 타겟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면 이걸 왜 들어야 되는가? 특히 교수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예, 그죠? 뭐 인더스트리 4.0로 뭐 하여튼 여러 개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인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쉬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래요. 보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전 세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고 계속 부품들 전문적인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사실은 대체가 거의 어렵기도 해요. 물론 싼 부품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떻게 해결 가능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뭐 하여튼 좋아요. 뭐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AI 시대, 그죠? AI 뭐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 사실 실컷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 머신러닝. 그 시대가 와도 괜찮은 교육이 돼야겠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냐면 보통 기계가 못하는 일들 실제로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그래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뭘 배울 건지를 로봇을 만들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이죠. 그 로봇을 만들고 얘한테 학습시키지 않으면 얘는 바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뭐 아이폰 7이나 그런 친구들 많이 보셨잖아요. 바보틱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그 에코 같은 스피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AI, 머신러닝, 뭐 하여튼 이런 에이지, 디케이지나 뭐 이런 표현 쓰긴 하는데 사실 그래요. 실제로 월드 경제 포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떠든 데가 사실 거기긴 한데 월드 이코노미 포럼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크리티컬 싱킹에 대해서는 아마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직업의 쇼티지가 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비판적인 사고는 사실은 로봇이 잘할 수 있을까요? AI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팩트에 기반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죠? 프로블럼 솔빙 실제로 유니콘 클래스의 모토긴 한데요.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Next Education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블럼 솔빙과 뭐 크리티컬 싱킹 로봇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죠?
여기다가 뭐 적절한 영어 표현은 나중에 문장 만들면서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문화적인 차이들, 그리고 Confucian social skill in English, 그죠? 디자인을 배우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디자인 프랙티컬을 배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설턴트 부트캠프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내용들, 커리큘럼,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던 것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 하이러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타겟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사이트를 가보시면 학부 모임 사이트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이 제품군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용 타겟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차피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앞에 주니어도 어차피 뭐 0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뺄까요? 자, 그러면 두 갈래로 나뉘는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프로덕이랑 이렇게 상품이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원래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간다라고 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 요구에 따라서 온디맨즈로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임원용 기업이랑 셋업 임원용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학생들 그리고 퓨처 리더스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덧붙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웃피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소개하는 사이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 소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까 our great speakers 메이저 스피커라고 하죠. 그렇다고 치면 원래 내부에 있는 제일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부 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네.
요 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렉스 모어. 이번은 제가 듣기로는 저기 LA에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집은 그쪽 근처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메이저 스피커들이 되겠네요. 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치면 사실 이분들 양력을 받아다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팀빌딩과 뭐 얘기들은 사실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엔젤 투자자시죠? 네. 아마 이런 분들은 파이낸스 앤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셋업에 대한 얘기들, 엔터프라이즈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졌죠. 메이저 스피커랑 그리고 아까 팀, 아마 여기 대표님도 예전에 항공 우주 쪽 셋업 하시고 엑시트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좋은 프로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보통은 헤드 오브 뭐 에듀케이션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예, 어차피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갤러리에서도 사실은 뭐 보통 그런 얘기도 합니다. 라이프의 구글 사이트나 그런 데들 같은 경우 보는데, 자, 라이프 앤 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쭉 했던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컨테거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실제로 마케팅용으로 필요한, 예, 내용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sblive.com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사이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what we do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what we offer 이런 것들은 뭐 리스크한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거를 DTI라는 브랜드로 새로, 예,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쩌면 짧다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마케팅 매테리얼을 어떻게 조금 바른 그림 마케팅 매테리얼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붙잡고 있었으면 잘 됐을까요? 파워포인트에다가 뭔가 이미지를 갖다 붙이고, 사실 이미지는 나중에도 다 필요한 것들만 갖다 끌어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준비하실 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뭘 말씀드렸죠? 팩트를 먼저, 사실들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백그라운드가 되는 키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지 타겟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간단하게 적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제품이 먼저 나오는 게 좋을지 팀이 먼저가 나오는 게 좋을지 그거는 이제 목적별로 purpose별로 따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누가 나와서 강의해 주는지 궁금할 테니까 our major speakers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바뀌는 거고, 팀 나올 거고, 오퍼레이션 팀 어떤 사람들인지,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인지 다 현재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실버밸리. 그리고 뭐 우리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메일 어디로 보내요? 전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엔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죠. 네. Communications. 이렇게. 자, 이 정도면 Communication의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내용들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쉽죠? 네. 저만 쉬운 건가요? 괜찮아요. 저도 이거를 많이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막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살을 붙이는 건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폰트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컨설트 부트캠프는 제가 커리큘럼이랑 내용들을 받으면 채워넣으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정말 죽이는 마케팅용 글들은 어떻게 쓰는가, 어썸한 문서들은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제가 어떤 발표자를 200페이지 정도 되는 강의자를 만들 때도 거의 대부분 이 방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문서를 쓰는데 한 20페이지 이내에 피치덱을 쓰는데 실제로 투입하는 시간은 한 두어 시간? 아마 한 1시간 정도 이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슬라이드도 대충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먼저 찾고요. 참고 자료로 넣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 먼저 찾고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글들의 설득력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저는 어디서 레퍼런스 해야 되는지를 다 미리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의 시간이 얼마만큼 깊냐 그리고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매우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니콘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크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